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내일 한꺼번에 불러 조사합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칙으로 받은 샤넬백 2개를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온 장본인입니다. 또 정지원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가 휴대전화에 건의2로 저장해두고 인사청탁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의 명의자입니다. 이렇게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최측근들을 모두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려 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특검에 조사는 6시 전에 끝내주고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첫 소식 양빈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문고리로 불리는 최측근 비서진이 내일 차례로 소환됩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경옥, 정지원 두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디올백을 받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유경옥 씨는 건진법사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측은 YTN 인수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에게 총 2천여만 원어치 샤넬백 2개를 김 여사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샤넬백 2개를 전달받은 유경옥 씨는 돈을 보태 다른 가방과 신발 등 다른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유 씨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봉하마을에 갔을 때도 2023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도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샤넬백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건진법사 측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건진의 지시를 받고 샤넬백을 교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 정지원 씨는 건진법사가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 건의2의 사용자입니다. 2022년 3, 4월쯤 건진법사는 건의2라 저장된 번호로 특정 인물을 정부 인사 자리에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건의2로 저장된 정지원 전 행정관은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했습니다. 문자가 오간 시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사 작업이 본격화된 때입니다. 정 씨가 건진법사의 인사청탁에 응답까지 한 건데 특검은 이 역시 김 여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두 사람을 상대로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인사청탁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김 여사는 2년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 등에게나 부여되는 이런 실버 마크가 붙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이 외교부를 동원해 공직에 있지 않은 김 여사에게 실버 마크가 부여된 경위를 수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교부에 관련 자료도 요청했는데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름 옆에 실버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실버마크는 정보기관장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부여되지만 공직에 있지 않은 김 여사도 실버마크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안보실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트위터와 접촉을 한 게 드러난 겁니다. 트위터가 글로벌 기업이란 이유로 외교부가 힘을 썼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도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 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을 돋보이게 하는 사적인 일에 외교 안보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왜 이걸 해줘요? 외교부 업무 아닌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실버마크 추진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교부의 당시 국가안보실의 요청과 트위터 측에 전달한 입장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김 여사를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킨 직권 남용 등의 혐의점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내일 예정됐던 한미 2+2 협의가 돌연 무산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에게 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출국 직전에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측은 또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는지 알아서 백지 답안지를 채우라는 식으로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공항에서 걸어 나옵니다. 내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과 미국 간 재무 통상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우리 대표단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미국 측 통보가 온 겁니다. 오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해 미국이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 실장은 미국 행정부 고위급들과 만나 총론적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전반, 그러니까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방문은 경제 관료들이 하게 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협상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준비해 오라는 사실상의 백지 답안지를 내민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미 협상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JTBC에 미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해 오면 그 뒤에 관세 협상을 마칠 수 있다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든 수입 개방 완화든 우리가 가져오는 카드를 일단 보고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7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협상을 마친 만큼 이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납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56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지난주 캐나다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비공개 일정표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울렛, 유명 문화거리 방문 등 관광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 무더기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겁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 행사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로비를 메운 참가자들은 국내 공공기관의 상임 감사와 감사 실무진입니다. 최신 내부 감사 기법 등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매년 열리는 세계 감사인 대회. 이번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등 56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127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 학회 일정만 있을 뿐 다른 외부 일정은 전혀 없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는 이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비공개 일정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관광 일정으로 가득합니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시내로 이동해 한때 북미 최대 위스키 증류소 단지였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등을 방문합니다. 다음 날엔 아침부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크루즈 탑승 일정 등이 있습니다. 세번 가서 버스로 그렇게 가시면 세번 갔다고 해야지. 안 간 사람은 나름대로 쉰다든지 시사 때문에. 주말뿐 아니라 평일인 수요일 오후에도 토론토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공개 일정표는 토론토 공항 도착 직후 한국감사협회 측이 걷어갔다고 합니다. 비공개 일정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수거를 하더라고. 공항에서 이제 호텔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걸 버스에서 다 수거를 하더라고. 세계 감사인 대회 일정은 2박 3일인데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캐나다에 가서 여행을 한 셈입니다. 한 사람당 약 800만 원에 달하는 출장 경비는 공공기관 예산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참석한 상임감사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중 상당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사흘 전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항공 관제사가 관조소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제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생전 남긴 글귀는 절박했습니다. 25년차 항공 관제사 이모 씨,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인천국제공항 관제소로 출근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A4 용지 한 장짜리 유서가 있었습니다. 관제사들 처우를 개선해달라, 최소한의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호소가 빼곡히 적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한 줄, 그리고 맨 마지막 표현은 장기 기증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제사들은 24시간 공항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직업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하나라도 실수가 발생을 해서 어떤 이벤트라도 발생하게 되면 긴장과 피로도가 극심하지만 사람이 부족해 휴식 시간 보장이 안 된 지 오래입니다. 국내 항공 관제사는 약 650여 명. 우리와 연간 여행 편수가 비슷한 일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항공 교통량, 노선과 활주로는 늘어가는데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을 끈질기게 알려온 이 씨.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참사 뒤 걱정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동료 후배들이 계속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여행 중에도 계속 그와 관련된 업무 전화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온 이 씨. 동료들은 일에는 빈틈이 없었고 사람에겐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며 잘 챙겨주시고 친오빠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막 남은 사람들은 이런 이 씨가 말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짓눌릴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